네, 우리 증시가 3,300선을 코스피 기준으로 하자면 전후에서 움직이면서 상당히 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보자면 약간은 지루하다, 소외됐다 이런 느낌이 강하실 텐데요. 하반기에 보다 상승 탄력을 키울 수 있을지 전반적인 증시 전망을 해보는 시간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강대학교의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사실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경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1월에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예, 좀 쉬어가다가 다시금 경신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또 YTD로 본다면은 한 코스피가 15% 가까이 올라왔어요. 예, 상당히 선전을 한 거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 보니까 세계 평균 네, 주가 지수가 한 11% 정도 상승했어요. 예, 그런데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거 코스피가 한 15% 올랐죠. 예, 그다음에 코스닥은 6% 정도 상승에 그쳤는데요. 네. 코스닥은 작년에 45%를 올랐기 때문에 아, 예.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승률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올해 보면은 베트남, 우리보다 더 높은 게 대만 주가 지수. 예, 대단하네요. 특히 저 네. 베트남 주가 지수가 거의 28%를 올랐죠. 미중 무역 분쟁에서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 같고요. 네, 베트남 인구 구조가 좋으니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우리나라 주가는 그래도 평균보다는 작년에도 훨씬 높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높은 코스피 기준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져야 할 텐데 어제 발표된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예, 앞으로 이러한 경기 확장 국면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현재 경기는 너무 좋습니다. 음, 지표상으로요. 네, V자 행해보기죠. 물론 그 중소기업이나 그 다음에 자영업자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전반적으로 지표 경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게 동행지 네, 순환변동치거든요. 동행지 순환변동치가 작년 5월을 저점으로 지금 V자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네요. 특히 최근에 5월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만 101.4로 장기 추세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심리 지수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네, 저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심리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기업 심리하고 가계 심리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가계, 기업 경기 지금 체감적으로는 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가 작년 5월을 저점으로 확장 국면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V자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상승 각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예. 있을지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반기에는 네, 모멘텀은 좀 둔화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마 전월 대비로도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앞으로 네, 경기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를 기반으로 앞으로 한번 전망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런데 뭐 거의 지금 정점에 아닿고 있고요. 아, 내년 들어서는 조금 하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선행지수가 이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선행지수를 구성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차예요. 음, 그런데 경기가 좋아하면은 장기 금리도 올라야 되는데요.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은 2.1%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기 금리 1년짜리 혹은 3년짜리는 한국은행이 금방 또 금리를 올릴 것이다. 뭐 올해 안에 금리를 맞아요. 올릴 것이다. 예.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거든요.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물건이 상대적으로 덜 팔리니까 재고가 조금씩 쌓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선행지수에 들어가는데 아마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선행지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네. 이것하고 주가하고 같이 관계를 보면은 주가 상승세도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도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선행은 아니니까 이미 나왔던 부분이니까 수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예, 6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꺾일 수 있다 이런 예상이신 거예요? 예. 뭐 수출도 예. 상반기까지는 너무 좋죠. 사상 좋았죠. 처음으로 예. 상반기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주가하고 네. 늘 관계를 가지면서 보여드리고 맞아요.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가가 오르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요. 네. 제가 연말까지 예상해 보니까 수준 자체는 뭐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뭐 수출이 잘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빨간 선하고 지금 파란 선 네.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아직도 거리가 벌어졌거든요. 아, 주가가 더 갔네요. 한 예. 40% 정도 주가가 앞서가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 거리를 좁혀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굉장히 빨리 증가해야 되는데 뭐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증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주가가 조금 제자리 걸음을 하든지 네. 뒷걸음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3분기 직면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수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서 네. 지금 수출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주가가 더 먼저 갔어요. 아직도 지금 먼저 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변수라든지 투자 포인트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반기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앞으로 FOMC에서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금융위상에서 네, 내릴 그렇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네.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건 미국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버핏 지수나 그다음에 PER, Q 레이쇼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사실 더 가대평가돼서 실물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거를 금융 불균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금융안전보고서를 내가지고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네. 이런 거 보고서를 냈습니다. 사실 미국 금융 불균형이 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금융 불균형이 좀 해소될 재짐이 보이면은 뭐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조정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3분기에는 네. 조금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뭐 현금을 지금까지 그 100%를 뭐 주식 투자자가 가지고 있어 100%를 투자하셨다면은 네. 한 30~40%를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뭐 3분기에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좋은 정보는 계속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만은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놨다 대응하시는 게 다시 저는 4분기에는 주가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3분기 아. 특히 8, 9월에 한번 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이 조정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조정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반기의 증시 그리고 경제 전망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서강대학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